비트코인이 62천 달러를 돌파하며 단기 보유자들은 여전히 손실 구림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약 10억 달러를 흡수하며 시장 회복에 조종통이 불렸습니다. 트럼프가 총격당하고 비트코인은 60천 달러를 돌파할까요?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는 여전히 참석할까요? 세이비 121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미국 SEC는 은행을 위한 뒷문을 이미 열어두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 팀이 신비로운 인터뷰를 받으며 연말에 커뮤니티의 권력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는 반전할까요? 아니면 죽은 고양이 반등할까요? 암호화폐로 세계를 새롭게 측정하며 24시간 동안 재산의 비밀을 잡아 부자가 되어보세요. 7월 15일 월요일 비트코인TV 한국 채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의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고 1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2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량은 19억 8천만 달러로 급증한 뒤 며칠 만에 12억 달러 안팎으로 안정됐다. 누적 거래량은 67억 8천만 달러, 일일 평균 거래량은 13억 5미 600만 달러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본 흐름 추세를 비교해보면 지난주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한 주였습니다. 전체 5거래일 동안 누적 순자본 유입은 10억 4,700만 달러였으며 일일 평균 순자본 유입도 그만큼 높았습니다. 2억 1천만 달러. 가장 큰 증가를 보인 두 시점은 지난 월요일과 금요일이었습니다. 두 시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단기적으로 순자본 유입이 크게 증가했지만 추세로 볼 때 이러한 성장은 단기적인 폭발적인 성장 이후에는 순자본 유입의 추세를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며칠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최근 멘토고 보상 지급과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달 거래소의 토큰 보유량은 299만 비트코인으로 증가했습니다. 대략 60천 코인의 보유량이 늘어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는 기본적으로 20만 비트코인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세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미국 정부는 주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음을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최근 주기적인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약 10천 개의 비트코인이 판매되었으며 전체 통화 보유량은 2억 7천 개의 비트코인이 여전히 유지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6월 중순 비트코인의 등락과 하락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단기 보유자들의 손익 비율은 1의 요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대부분의 단기 투자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바닥 반등 이후 독일 정부의 매도 이후 좋은 소식을 접했지만 단기 보유자의 손익률은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손실 범위 내에 있다. 시장의 단기적인 긍정적인 상승이 후속적이고 지속적인 회복을 촉진합니까? 이전 지지점과 비용 누적점으로 볼 때 64천 달러와 66천 달러는 중요한 상승 압력 포인트라는 점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7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도록 시장에 충분한 정서와 자금이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블록체인, 채굴에 관련된 최신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어제 아침 전 대통령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개최된 유세 행사 중 피습을 당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트럼프는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오면서도 주먹을 휘두르며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를 외쳤습니다. 이 장면은 국내외 언론 웹사이트를 휩쓸었습니다. 언론의 논평과 커뮤니티의 반응은 이번 총격 사건이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승리 가능성을 높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포리마켓의 예측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에 베팅한 비율이 이미 70%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위험 사건의 전파 효과로 인해 오늘 미국 및 전 세계 금융시장의 개장 상황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BCA 연구소 수석 전략가 마르코 파피치는 트럼프의 승률이 오를수록 채권 시장의 대규모 변동 가능성도 증가하며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차피탈닷컴의 수석 금융시장 분석가 카일 로다는 고객 자금이 비트코인과 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며 에서 오늘 아침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상태를 궁금해하며 비트코인 마가진에
데이비드 베일리가 트럼프와 대통령팀과의 대화를 통해 트럼프의 정신 상태가 양호하며 트럼프가 2024년에 내슈빌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과거를 돌아보면 이번 총격 사건의 선례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피습당했을 때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1981년 3월 31일 S&P 500 지수는 1% 이상 상승하고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9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하여 13.13%가 되었습니다. 매번의 암살 시도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국채가 하락하거나 선거 확률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트럼프를 탐탁지 않아 했던 일론 머스크도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여러 편의 트윗을 올리며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또 한 발 다가온 셈입니다. 2022년 3월 미국 SEC 회계사 사무소는 회계 공고 제121호 즉 SAB 122를 발표하여 공개 거래 회사가 사용자 자산을 보관할 때 직면하는 위험을 해결하고 회사가 보관하는 디지털 자산의 공정 가치를 대차대조표에 기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고는 대형 은행들이 더 높은 자본, 유동성 및 기타 감사 요구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은행이 암호화폐 보관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 의원 2명이 2월에 SAB 121을 철회하는 결의를 제안하였고 상하원에서 신속하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SAB 121 철회 결의 거부권을 철회하려 했지만 228대 184의 표결 결과로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져 대통령 거부권 철회에 필요한 3분의 2 문턱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맥신 워터스는 SAB 121 철회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실제로 일부 대형 보관 은행들이 SEC와 세부 사항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자폭인가요? SEC가 은행 기관을 위해 뒤로 협상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현재 미국 대선의 배경에서 SAB 121은 이미 양당 대통령 후보들과 의원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태도를 시험하는 시금석이자 힘겨루기 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행운을 바탕으로 엄청난 재산을 얻었고 바이든은 SAB 121 철회 시도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낮추었습니다. 바이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시바이누 코인 팀이 신비로운 인터뷰를 받으며 연말에 커뮤니티의 권력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금리 인하의 폭풍눈, 전 세계 경제 둔화 신호가 강력합니다. SHIB의 정식 명칭은 SHIBA 인으로 시바견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는 기발한 네티즌들에 의해 똥코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SHIB는 2020년 8월에 처음 발행되었으며 당시 발행 가격은 매우 저렴했고 정확한 자릿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계좌에 수십억에서 수조 단위로 보유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SHIBA 이누 팀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똥코인 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신비로운 팀은 과연 누구일까요? 시바이누의 익명 주요 개발자인 샤이토시 쿠사마와 카알 다이랴는 최근 아랍 비즈니스와의 첫 인터뷰에서 그들의 과거 생활에 알려지지 않은 세부 사항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쿠사마는 6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버 드라이버로 일한 경험이 있고 음악, 사진, 바리스타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시바이누는 현재 시가총액 13위의 대형 암호화폐이지만 주요 개발자인 샤이토시 쿠사마와 카알 다이랴는 익명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프로젝트의 통제를 커뮤니티에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인터뷰는 SHIB 뒤에 숨겨진 신비의 베일을 어느 정도 벗겨냈습니다. 이 두 주요 개발자는 자신들의 신원을 공개할 필요가 없으며 익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익명성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방식을 존경하며 그들이 실질적인 일을 더 중요시하고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올해 그들은 자주 활동하여 새로운 업그레이드 목록인 시바리움을 개발하고 가상 토지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HIB가 2024년에 하나의 0을 없앨 수 있을지 저는 정말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영국, 유럽은 물론 일본, 중국, 신흥시장 모두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경제 사이클 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노동시장과 물가 상승률이 모두 둔화된 상황에서 우리는 각국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이 이끌어내는 자금 시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6월 CPI 연간 상승률이 3.0%로 발표되었으며 시장 예상치인 3.1%와 이전 3.3%를 하회했습니다. 5월 대비 0.1% 하락했으며 시장 예상치인 월간 0.1% 상승률과 이전 0%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CPI에서 월간 하락이 처음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미국 CPI 발표 이후 일본은 급락한 미국 국채 수익률과 함께 거의 3% 하락하여 157.40까지 떨어졌으며 2022년 말 이후 최대 단일일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매체는 이를 일본엔의 38년 최저치를 지원하기 위한 당국의 매입으로 귀속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수요일 발표한 데이터에서 6월 CPI 연간 상승률이 0.2%로 5월의 0.3% 상승률보다 낮았으며 경제학자들의 원래 예상치인 0.4%를 초과하지 못했습니다. PPI는 연간 0.8%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브라질도 CPI를 발표했으며 연간 상승률은 4.23%로 시장 예상치인 4.25%보다 낮았습니다. 여러 징후들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인플레이션 하락, 냉각된 고용시장은 곧 금리 인하 사이클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매도 압력 사건, 독일 정부의 관련 주소의 BTC 장고는 제로입니다. 이 사건이 복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건이 이 시점에서 진정제처럼 작용했습니다. 이번 매도 사건을 회고할 때 수량적으로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부족하지만 지난주의 추세는 독일 정부의 매도와 MTGOX 보상 사건의 이중 효과로 암호화폐 시장의 많은 세력들을 강력하게 감쌌습니다. MTGOX의 보상 사건은 아직도 뚜렷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독일 정부의 매도 사건은 현재 종료된 상태이며 시장 감정의 안정제처럼 작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목할 사항은 MTGOX 사건이 다시 한번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많은 세력들에게 다가올 시험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와 여당이 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웨일 알러트에 따르면 약 12년간 휴면 상태였던 비트코인 주소가 깨어났으며 해당 주소는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약 6천만 달러입니다. L2비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 레이어 2의 총 잠금 자산 TVL은 싹 84.3억 달러에 달하며 주간 상승률은 4.62%입니다. 상위 10개의 레이어 2 중 스크롤의 TVL이 가장 많이 증가하여 주간 증가율이 10.42%에 달하며 현재 9.6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 비트코인 0308 HK 7.69% 상승, 자시 비트코인 0339 GOHK 7.42% 상승, 보시 이더리움 03009 HK 7.03% 상승, 화마샤 이더리움 03041 HK 6.80% 상승했습니다. 코인글라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전 네트워크의 청산 총액은 1.03억 달러에 달했으며 그중 공매도 청산액은 7.84만 달러, 매수 청산액은 2.385만 달러였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481만 달러와 1,072만 달러의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듀네 데이터에 따르면 리네아 메인넷에 이미 704.N17개의 ETH가 브리지되었으며 거래 건수는 1,167,561건, 상호작용 주소수는 537,247개에 달합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